오늘은 저희 채널에 게스트를 모셨어요. 와! 바로 비뇨학과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맨스톤 비뇨기과 정재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 궁금한 게 많은 분야였어요. 남편한테 가자고 설득하지만 남편이 안 가는 곳이 맞아. 비뇨기과야. 말만 하고 안 가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말도 안 해. 안 해요.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궁금했어요. 정관 수술이 어떤 건지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관을 끊어줌으로써 정자가 요도 쪽으로 못 가게 음. 막아주는 수술이라고, 그래서 피임이 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수술을 하면 피임이 100% 되는 건가요?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정관 수술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묶는다는 것만 맞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끊는 건데 왜 묶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묶는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실제로는 정말 옛날에는 그냥 묶기만 하는, 실을 묶었어요? 네, 지금도 실로 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피임을 위해서 그 정관을 끊어주기도 하고, 양쪽을 가위로 잘라요? 네, 맞습니다. 자른 다음에 지져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방법인데, 이제 지지고 묶어주고 끊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층을 아예 바꿔주면서 완벽히 이제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네. 막을 그 같은 막에 있었다면 네. 막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한쪽 길을. 그럼 완전히 가깝게 된다. 피임이 100%. 그렇죠. 네. 그러면 정관 수술하는 방법이 묶고 자르고 지지고 길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4단계인 거예요? 이제 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 음. 정도 묶고 지지고, 묶고 네, 이 정도 지지고. 보통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은 음. 그냥 묶기만 했을 때는 실패율이 한 10%까지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기만 해도 0%에서 0.5%까지 많이 줄어든다고 돼 있습니다. 왜 묶기만 하면은 풀린다고도 말하잖아요. 진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실제로 실로 묶긴 합니다. 네. 아, 지지지 진짜로? 않고 묶기만 하면 풀릴 수도 있다. 근데 근데 요새는 이거를 그런 끊어- 방법을 하진 않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단계별로 더 아픈 정도도 혹시 아니요, 그게 이제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 저는 같이 들어가서 그거를 그냥 그 정도만 해주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아프긴 아파요. 많이? 마취할 때는 이제 바늘이 들어가니까 마취한 부분이 따끔하긴 합니다. 주사 그냥 바늘 들어가는 정도. 근데 그거를 하면은 수술할 때는 안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수면 마취 마취. 같은 거 안 하고 국소 마취만 하고 하나요? 안 해도 됩니다. 네. 아, 국소 마취로? 네. 마취 풀리고도 막 통증이 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그렇게 그냥 좀 땡기는 정도의 뻐근 이 정도? 뻐근 안 해도. 아니 남자들이 되게 이거 통증 때문에 맞아,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그 핑계 대고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안 간다고. 그 얘기 그럴 많아. 필요가 없겠네. 보통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걸 많이 먼저 물어보시는데 하고 나시면은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아파서 그런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일 것 같고 그치. 뭔가 그 내면적인 고민은 혹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성생활에 남성성. 약간 남성성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수술을 해도 뭐 성관계를 하거나 쾌감을 느끼거나 이런데 혹시 영향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능 저하 뭐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왠지 남성성을 잃어버린다는 그치. 그런 느낌 때문에 남자분들이 좀 꺼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네, 보통 분들이 정액이 뭐 호르몬이다. 정액이 이제 그걸 막으니까 뭐 호르몬도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호르몬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그 정자 가는 길을 그냥 끊어줄 뿐이고 실제 정액 나오는 길도 그대로기 때문에 정액 양도 그대로고 호르몬 자체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액도 다 그대로 나오는데 정자만 안 나온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원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을 안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지. 아닌 거잖아요. 사정을 하는데 정자만 제거. 수술할 때 어디로 들어갔나요? 할 거예요? 아, 결국에 집도 할 건가요? 음낭. 음낭. 아. 그럼 음낭의 절개나 유착 부위는 그 절개, 저희가 구멍을 살짝 아주 조금 한 정말 5mm 정도로 뚫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이제 직접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안쪽에서 정관을 찾아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실제로 아까 말한 수술을 해주는 거. 엄청 섬세한 작업이네요. 뭐 나름의 이제 테크닉이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저희 같은 의사들한테는 이제 쉬운 수술이긴 쉬운 수술? 한데 네. 그러면 이게 수술 시간은 보통 이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내로. 엄청 짧네요? 네. 저는 저는 막 간단한 수술인데 30분, 1시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10분, 15분, 심지어는 음. 뭐 30분, 저도 가끔은 뭐 20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정관이 안 차려져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음. 뭐 좀 피가 나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네, 이 정도면 거의 다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짧고 수술 전후가 별로 차이가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빼는 것보다 더 간단한 수술이야. 맞아. 그렇죠. 개인사를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어떤 분들이 정관 수술을 하러 오시나요? 자녀가 몇 분 이상? 3명 이상 절대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약간 이런 거? 나 그것도 궁금해. 평균을 내보셨을까요? 보통 저의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2명, 자녀 2명. 2명 네. 그리고 1명 있는데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 보통 연령은 30대 후반? 40대 30대에서 40대 뭐 근처로 그거 너무 굉장히 넓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정말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남편한테. 진짜? 남들은 다 이때 한다는데 왜 아직도 안 하니? 갔느냐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하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이렇게 계획이 다 끝나셨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환자분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꼭 다시 갖고 싶으면 되돌리고 싶어. 붙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보건술이라고 하는데 다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붙이죠? 지져버렸는데? 정관을 다시 깨끗한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어주면 됩니다. 와, 그것도 100% 거의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실패율이 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끊는 거는 어느 정도 간단하지만 다시 접합을 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어 붙일 수 있다는 거는 꼭 한번 염두에 보셔서 주세요. 왜냐면 남편이 영원히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딱 단지 지으면 설득할 게 붙일 아니야, 수도 있다. 원하면 붙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회복 시간도 길지 않다고 했는데 바로 성관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회복 시간. 보통은 이제 좀 말씀드리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도 그렇고 각종 감염이나 염증 이런 거, 출혈 이런 거 보통 일주 정도면 하시면 됩니다. 그 남편의 정관 수술이 사실 저희 중에 가장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다 딸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관 수술 못지않게 궁금하신 부분이 포경 수술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 요새는 포경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또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다 하는 게 약간 대세였는데. 요즘 많이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또래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뭔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갈 즈음 그 반에 있는 남자친구들이 다 종이컵 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러면 몇 % 정도 포경 수술을 하나요? 그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된 조사에서 보면은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그래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요즘에는 50%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태어날 때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태어날 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애기들 보면은. 근데 포경 수술을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왜 하시는 분들은 왜 굳이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은 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는지. 포경 수술은 제 생각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이긴 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그 덮고 있는 피부를 포피라 그러거든요. 그 포피염이 잘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봤을 때 그 포피가 잘 안 까지는 애들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까져야 되는데 잘 안 까지는 분들은 성인이 돼서도 꼭 해주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꼭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다가 결정을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꼭 그런 이유 아니더라도 미용적으로나 위생적으로는 당연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어도 위생적인 걸 위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추랑 추천 중에 굳이 고른다면 추천이세요? 네, 추천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다면 몇 세 정도에 하는 게 적절할까요? 평범한 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 전후 그쯤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키도 막 커지고 털도 나고 이제 2차 성징이 나고 그쪽 성기 쪽도 이제 모양을 자리 잡아가니까 그때 이제 좀 해주면은 수술하기도 좋고 통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감내하고 모를 때 하는 것보다는 좀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내가 뭘 하는지 알고 하는 게 내 아이한테 좋겠네요. 네. 폭경 수술과 정관 수술 중에 더 아픈 건 통증적인 측면에서는 폭경 수술인 거죠. 네. 훨씬 그럴 것 그렇겠지. 같은데. 그리고 이건 통관 잘라야 수술은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단 꼬매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라서 꼬매는 거니까 정관 수술은 상당히 그 작은 구멍 정도밖에 그쵸. 안 되는데 그래서 통증이 조금 더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남편분들 중에 이제 폭경 수술을 생각을 하시고 이건 맞아. 살을 자르는 거니까 아프잖아 당연히. 근데 그때 그걸 그 생각하고 아팠던 기억을. 맞아. 정관 수술도 뭔가 자르는 거니까 그만큼 아플 거다라고 지레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뇨기과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뭐 폭경 수술 그리고 정관 수술과 이어서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게 어떤 분야예요? 성인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확대술 이런 걸 궁금해 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확대술이 옛날에 영화나 어느 잘못 본 기억인 것 같긴 한데 막 구슬같이 막 뭔가를 드라마나 막 영화 같은 드라마는 아니겠지만 어느 드라마에 그게 나왔나요? 구슬을 박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구슬처럼 생긴 그 실리콘이라고 그러죠? 구슬이라면 구슬치기 하는 구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넣어? 그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사이즈는 근데 그렇게 큰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보다 좀 작은 아니 거를- 그렇게 큰 구슬을 어디에 넣는 거지? 아니 필러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구슬을 도대체 어디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일단 사이즈에서 궁금했고 그리고 그게 넣으면 평상시에도 이거는 뭐 두루두루 퍼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슬이. 그렇지. 마법 구슬은 아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걸 이물감. 감싸고 하는 거죠. 그 가슴이랑 실리콘 비슷한. 그 볼을 이게 몇 개를 넣어도 됩니다. 네. 여러 개 넣어도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드물고요. 요즘에는 주로 이제 필러나 진피, 그 피- 피부 이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필러도 코나 이마 넣으면 빠지잖아요. 그것도 그냥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비슷한데 몇 년이 지나면 조금 이제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입자가 얼굴에 하는 것보다 좀 더 확대 목적으로 해서 조금 더 굵어요. 그래서 입자가 빨리 들빠지고. 사라지진 않는구나. 그러니 원장님의 얼굴 한 번쯤은 봤으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왜냐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족 계획 세우신 분들은 비뇨기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잘 모르신다면 영상을 보시고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